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로봇주 단순 테마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내러티브가 형성됐나, 주가의 본격적인 반등 에너지가 만들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두 분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로봇주가 힘있게 좀 랠리를 펼쳐나가더니 오늘은 또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약간 개별주 플레이가 좀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로봇주의 심한 변동성,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재 이사님? 그날그날 나오는 재료가 좀 달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나온 재료는 일단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관련 기업들이 오늘은 조금 더 힘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 로봇주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5월 초순에 고영이 먼저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폼을 열었는데 그 이후에는 대선 관련해서 유진 로봇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조금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스가 동반 상승을 좀 나타난 이후에 오늘은 이제 RS 오토메이션까지 정책 관련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이러한 상승 랠리가 끝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사실 로봇에 대해서는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재료가 나올 때 좀 급하게 상승했다가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 항상 반복되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 상승을 염두에 두신 매매 전략은 좋지만, 그렇지만 단기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는 로보티즈의 1개월 상승률이 87%에 달하면서 또 1위로 올라서는 모습이네요. 자, 사실 로봇주 진짜 여러 상승 재료는 정말 많이 상존하고 있지만 실제 매출 여부를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멀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로봇주 1분기 실적 이충훈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로봇주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이 없는 게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에 감소한 데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좀 그런 게 보이고, 작년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줄었다고 주가가 안 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에브리봇은 작년 1분기가 66억 원 매출액, 근데 이번엔 40억 원의 영업손실 20억 원이 났고요. 좀 이제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가 매출액이 36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49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영업 손실은 34억 원 정도가 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70억이었는데 이번에 154억이 나오고 손실은 15억이 났고, 엔젤 로보틱스도 상장했을 때 주목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작년 매출 1분기 매출액이 10억, 근데 이번엔 11억, 그리고 적자는 25억 원. 근데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은 사실 이런 걸로 절대 설명을 할 수는 없게 되겠죠. 네. 엔젤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자로 3,800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러한 상승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모멘텀들이 끌어주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유의미한 매출액 증대 등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고성장 산업에서 제가 매출 줄었다고 이 기업들 주가 못 갑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런 회사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찾을 필요가 없고, 밸류에이션을 찾으려면 방법은 하나 있는데 한 4, 5년 뒤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끌어오면은 가능은 하다. 근데 지금 와서 그건 아직 알 수 없는 거니까 이제 봐야 되고, 결국은 모멘텀 위주로 주가가 견인이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이번에 그 이제 휴머노이드가 이제 춤 되게 잘 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술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이제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기술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좋다고 해서 매출액에 찍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시간대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 그리고 어디랑 뭐 MOU를 체결했다,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은 처음 봤는데 바이브를 타네요. 네. 그냥 단순히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잘 추네요. 일단 근데 실적은 지금 찍히지 않으니, 그리고 작년보다 뭐 실적이 좀 못 미쳤지만 그래도 지금 그게 큰 영향은 없는 구간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로봇 주가 흐름을 보면 1분기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4월, 5월 들어서 좀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영재 이사님? 하반기도 뭐 현재와 비슷한 흐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좀 더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을 포함한 성장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차별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 로봇주 보시면 동반 상승하고 동반 하락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고 현재도 약간 그런 모습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정말로 안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한데 뭐 최근에 협동 로봇주들이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종목이라든지 재료 또는 모멘텀에만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하반기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로봇 섹터 안에서도 워낙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종목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기업들 면면이 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자, 액추에이터 제조 사업이 기반인 로보티즈,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 또 노력 중이라고 들려오는데 소식이 최대 주주인 LG전자 사업 뭐 본격화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로보티즈는 그래도 1분기 매출액 102억 원에 영업이익 8억 원이 나서 전년 1분기 9억 원 적자보다는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했고, 근데 최근에 주가 상승은 휴머노이드에 따른 주요 모멘텀이 부각된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자로 7,7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공격적인 트레이드는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딩을 좀 지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들어가는 입장 기준에서는.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이제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액추에이터 제조 역량이 있는데 이게 휴머노이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로봇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협동 뭐 로봇도 있고 보행 로봇도 있고 뭐 물류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창 로봇주들이 뜰 때 얘기가 나왔었던 게 적자가 아닌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주목받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사실 로보티즈가 뭐 작년까지 계속 적자였다가 이번 분기에 이제 8억 원 흑자 났다고 해서 그럼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그럼 7,700억이 맞냐? 그럼 반대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분기 매출액 42억 원에 영업 손실이 14억이 났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투자한 그런 삼성전자는 바보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회사를 왜 투자했냐? 그럼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거다 보니까 뭐 사실 뭐 로보티즈가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것도 많고 뭔가 그렇다고 해서 최대 주주인 LG전자하고만의 뭐 그런 시너지가 날 것 같지는 않고 더 많은 고객사를 열어놓고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여부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실적을 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로봇주의 실적을 면면히 살펴보는 건 좀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해외 진출 로보티즈가 과연 어느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뭐 중국 로봇 회사와 협업이나 중앙아시아 진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때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의 그 로봇 손 관절 일부에 로보티즈 액추에이터를 지금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단 기술력도 입증된 거고 주가도 이거에 반응해서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과는 뭐 부품 조달 등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은 사실 생산이라든지 조립 라인은 좋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인건비가 크게 상승해서 사실 중국 안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탈중국하려는 조짐도 있는 상황인데 로보티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국 대비 한 3분의 1 수준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또 자동차 생산 등의 경험을 가져서 또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또 향후 유럽 시장과 아시아를 이어지는 물류 허브로서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서 지금 투자 위치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중앙아시아 진출을 모색 중이다라는 기사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타스켄트 지역 중심으로 몇 곳을 후보지로 생각 중이다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만약 현실화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중앙아시아 쪽에서의 어떤 로봇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면서 좀 더 기사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의 해외 진출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플로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삼성이 지금 겨냥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업 현황 어떤지 좀 궁금한데 이번에도 여전히 뭐 영업 손실을 기록하긴 했지만 삼성전자와의 시너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 뭐 보도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M&A를 되게 많이 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네. M&A를 하면서 또 그 M&A 기업들과의 서로 간의 시너지 이런 그림들을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그려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럼에도 들어오는 가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 이제 올해 2월에 신고가가 42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 40% 정도, 30% 정도 오르면은 이 가격이 될 텐데, 이거를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삼성전자에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만 공개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까 오늘의 주제였던 원전이나 뭐 조선 방산을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이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미들 스몰캡에 있는 로봇주들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대장주는 쉬어갈지언정 저는 쉽게 죽는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레인보우틱스가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 이거를 선뜻 사는 건 또 손이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가고 있는데 이 기업은 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신고가를 갔다가 쉬어가는 구간에 있는 종목,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봇주 중에는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그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중소형주보다는 차라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분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취득한 가운데 사명이 삼성 로보틱스로 바뀔 확률도 있습니까? 뭐 그거는 근데 회사 생각마다 바뀔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주가가 또 강하게 반응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레인보우틱스가 예전에 시총이 5천억도 안 됐을 시기에는 네. 이제 해외 이런 미국에서의 이런 로봇 대회에서 상을 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오래된 회사나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생각보다 사명을 잘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 로보틱스가 되면은 너무 이제 직관적으로, 예를 들면 두산 로보틱스도 그런 것처럼 네네.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그래도 로봇주 안에서는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충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만큼 주가 추이 한번 기다려보면서 긍정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로봇하면 확실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로봇 산업의 주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장이나 뭐 산업용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뭐 물류 로봇, 협동 로봇 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또 있다면 김영재 이사님은 어떤 쪽 보시나요? 아까도 뭐 이제 시작 말씀드렸는데, 사실 글로벌하게 본다 그러면 휴머노이드는 저희는 사실 거의 초보 단계, 뭐 걸음마 수준이라 그러면 이런 협동 로봇은 또 글로벌하게 조금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좀 어떤 매출 측면이라든지 실적도 좋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다는 게 또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적자고 절대적인 매출액도 좀 크지 않은 수준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이런 부분을 역시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있는데 이게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한 10억 정도 나왔고요. 순이익도 4억이기 때문에 순이익단에서도 이제 또 소폭의 흑자 전환한 그런 모습을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다른 협동 로봇 대비로는 좀 그나마 좀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만 한정적이라면 추가적으로 관찰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동 로봇 안에선 유일 로보틱스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충원 대표님은 협동 로봇, 뭐 물류 로봇 관련해서 어느 쪽 좀 주목하고 계세요? 사실 이게 로봇이라면은 이게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의 시장 산업 규모보다는 휴머노이드가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시장이 제일 클 것 같고, 그리고 기술력도 사실 물류 로봇은 이제 어디에 있는 걸 어디에 옮겨주는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인데, 아까 휴머노이드는 영상을 보셨지만 되게
약간 자유자재로 더 세심하게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원이 좀 다른 거 네. 훨씬 더 고차원인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 그래서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거기가 훨씬 더 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관련주로는 뭐 휴림 로봇, 최근에 뭐 하이젠 RNM, 나우로보틱스 등이 있는데 뭐 사실 어떤 로봇 쪽에 시장에 자금이 쏠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제일 큰 쪽에 있는 이런 휴머노이드 쪽으로 그냥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이충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데 그러면 로봇주 향후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나 어떤 뭐 변수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 이충원 대표님 어떤 일정 이벤트 좀 기다리고 계세요? 산업의 고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뭐 테슬라나 이런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이 입증이 되고 어느 산업에 더 적용을 하고 어느 성과가 있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그림들이 계속해서 그려진다면은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국내로 좀 돌려본다면은 뭐 아직은 좀 모르긴 하지만 국내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런 지원, 근데 뭐 생각보다 그게 엄청 크진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찌됐든 그런 해외 쪽에서의 이런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재 이사님께는 이 조기 대선 영향에 로봇 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 기대감의 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에 따라서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또 짚어주신다면요. 근데 사실 뭐 지금 현재 로봇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평가 기준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가치 평가하기 어려운 실적도 안 나오고 매출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주가 흐름이라든지 수급 변화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어떤 로봇의 투자는 테마주 성격이랑 조금 비슷한 거의 전략을 좀 추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를 어느 시점에서는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을 사전에 결정한 이후에 진입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좀 답답한 조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부분 고무적이었는데 다음 주는 우리 시장 어떨지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충원 대표님. 네, 일단 이번 주 시장은 금요일에 다가올수록 점차 힘이 약해지는 좀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러했었고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은 관세에 대한 하락분을 대부분 되돌린 상황에서 그럼 여기서 더 나올 유의미한 호재나 악재가 뭐가 있을까? 근데 뭐 그거는 예상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아직 되게 좀 태풍의 눈처럼 되게 조용한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또 이제 대선이 이제 보름 정도 뒤로 또 다가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정치인 테마주 아니면 정책 테마주 쪽으로의 또 자금이 쏠리게 된다면은 수급이 좀 교란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에는 시장이 어떤 방향성이 나온다거나 이런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 변동성을 조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김용재 이사님의 전략은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체크해볼 게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를 8거래 연속 순매수했는데 지속되는지랑 이제 환율 방향성도 좀 보시고 또 외국인 매수가 최근 들어온 건 반도체, 화장품, 방산, 원자력이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는 미국 주요 지표 발표가 크지 않는 관계로 중국 경기 지표라든지 아니면 그 지금까지의 부양책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최대 IT쇼, 아시아 최대 IT쇼 컴퓨텍스 2025가 개최되는데 관련해서 AI 관련 호재가 좀 나올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쪽 AI 종목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 사실 지금 다 같이 좋아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상반된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상황인데 결국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낙폭죄도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관심도 가지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여기서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후 6시 반 우리 시간으로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이에 따라서 과연 다음 주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말 사이 뉴스플로우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 이충원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